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연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의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마음을 졸이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시장, 간밤에 미국 시장도 폭락이 이루어졌죠. 관세에 대한 영향들이 중국의 이제 보복 관세, 이제 무역 전쟁으로 이제 시작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그래도 국내 시장은 좀 강하게 미국 시장보다는 지지하고 있다, 이런 걸 눈에 볼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자리대다라고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 이유는 수급이죠. 수급은 연기금이 강하게 시장을 지지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졌어요. 2550 밑에서는 기관 연기금들이 계속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요. 힌트를 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미국 시장은 정말 큰 우상향의 강한 시장을 보여줬지만 지금 현 시점에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주가라는 것들은 이제 과도하게 고가에서 움직이는 흐름은 과매수 구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게 고평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게 이제 유동성의 힘을 미국 시장을 봤다면, 국내 시장은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소외됐던 시장인데요. 그나마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시장이 좀 강하게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이제 머니 무브죠. 돈은 회전을 해요. 항상 곳곳에 머물지가 않고요. 이쪽 갔다 저쪽 갔다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평가에 있는 그런 메리트에 있는 구간 쪽으로 돈은 이동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머니무브라고 하는데요. 그게 우리나라가 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또한 신흥국 쪽, 그쪽으로 돈이 자금이 유입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뭐 무역 전제, 관세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예상했던 거고요. 다만 주가가 고평가냐 저평가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가의 그 메리트라고 하죠. 그게 우리나라가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 조정이 끝난다면 이제 강력하게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빠질 때 좀 덜 빠진다는 거 강한 거고요. 그럼 덜 빠질 때 강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주체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작년 10월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고 시장을 방어하는 게 연기금이고요. 연기금의 특징은 주식을 한 번 사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저평가의 매력에 들어왔을 때 5년, 10년 정도 끌고 가는 게 연기금의 특징이거든요. 주가가 빠졌다고 연기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밸류단 자체가 저평가 국면에서만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그게 힌트인 거죠. 주가를 방어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것은 어느 저항의 가격이 왔을 때 받쳐주는 그런 힘이 아직 남아 있고요. 또한 이 비중이라고 그러죠.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비중이 11% 정도 되는데요. 14%가 늘린다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4% 정도가 늘어가면 대략 한 40조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지금 연기금 매수세는 올해 들어서 3, 4조 쪽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늘릴 상황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우리도 대형주 위주로 포지션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연기금이 많이 산 종목들, 업종들을 잘 보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누계를 치를 보면 반도체를 제일 많이 샀어요. 특히 삼성전자,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이런 쪽으로 매수를 많이 들어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주가라는 것은 이제 레벨업이 될 때 어느 쪽이 많이 빨리 갈 수 있냐라는 것들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이 세 개의 핵심을 가지고 수출에 되게 강하게 시장을 견인하는 그런 업종이라고 그래요. 반도체도 안 좋고 자동차도 안 좋고 2차 전지도 안 좋고, 하지만 반도체를 많이 사는 이유는 뭘까라는 것들은 가격의 이제 저평가 국면이라는 거죠. 그 시간과의 싸움이죠. T값을 주면 수익률을 보장할 수 있는 업종의 종목이라서 연기금은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가격 메리트를 보고 들어왔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플랫폼을 왜 많이 살까라고 했을 때는 이제 관세 영향에 벗어나는 거죠.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에 여타, AI 쪽, 이런 쪽은 관세에 벗어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품 관련주들, 그다음에 엔터 관련주들, 여행 관련주들, 이건 관세 영향을 덜 미치죠. 그래서 금요일장에도 역시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1월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업종들이에요. 이 업종들이 지금 잘 버티고 있고 앞으로도 또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코멘트 드릴 거니까요. 이번 기회에 시장의 조정을 줄 때 우리가
그 심리적인 센티라 그러죠. 센티보다는 펀드멘탈을 보고 우리가 가야 올해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오는 조건이 돼요. 지금 가격은 우리나라의 이 주식을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요. 설령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여기서는 물량을 늘리는 전략을 갖고 T값을 주면 올해는 작년, 재작년보다는 수익률에서 훨씬 더 좋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요.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계실 거예요. 그다음에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 이 걱정과 두려움을 제가 멘탈 코칭이라고 합니다. 심리적인 안정을 하기 위해서 제가 또 2시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 주식 공부를 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불안한 심리, 종목에 대한 불안감 오늘 떨쳐드리고요. 우리가 불안하지 않으려면 알아야 돼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 내가 알아야 보이고 느낍니다. 내가 모르면 이제 불안하죠. 요거를 제가 해결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네. 힘드시죠? 네. 어느 종목이세요? 예, 콜마 B&H고요. 콜마 B&H 사셨어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16,780원에 비중은 27%입니다. 그래요? 이제 어떤 게 걱정이 되세요? 예, 제가 좀 몇 년 전에 좀 높은 가격에서 샀다가요. 네네. 그때는 좀 샀다 팔았다 했었는데 2021년, 2022년에 네. 수익을 좀 보고 네. 이제 들어갔다가 네. 이제 계속 터졌잖아요. 근데 제가 네. 그걸 끊지 손절을 못하고 네. 계속 조금씩 이렇게 이게 저점이지 생각하면서 네. 잘 모르니까요. 네. 이제 제가 그러다 보니까 추매를 해서 이렇게 비중이 커졌고요. 네. 금액도 조금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요새 살짝 좀 돌리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네. 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무리가 돼서라도 더 추매를 해야 되는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본전 탈출이 가능할지 좀 걱정돼서 전화드렸어요. 네. 이 네.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예요? 건기식하고 화장품하고 네, 맞아요. 한국 콜마 자회사고 네. 맞아요. 이게 튼튼하죠. 건신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뭐라 그러나 실적 베이스도 괜찮고. 근데 네. 이제 주가가 안 가는 이유는 이제 인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시장은 업종의 인기가 되게 빨라요. 그러면 네. 이제 소외 업종과 그다음에 지금 주도 업종과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건기식과 건강 보조식품과 그다음 화장품 이건 모멘텀이 있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제 소비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소비라는 네. 거는 이제 돈을 써야만이 주가가 움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섹터를 소비 섹터라 그래요. 콜마 네. B&H도 소비 섹터죠. 네. 그러면 우리가 2, 3년 동안 우리 국내의 시장에 우리 소비를 우리가 많이 했나 안 했나를 판단해야 되거든요. 혹시 우리 소비가 네. 씀씀이를 많이 줄였죠? 네. 그러면 여기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받죠. 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네. 소외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때요? 네. 소비라는 거는 이제 금리와 영향이 많이 있거든요. 금리가 높으면 네. 우리가 이제 대출 이자라든지 뭐 주택담보대출 우리가 비중이 제일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네. 금리가 올라가면 우리 이자 비용이 많이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아끼잖아요. 그죠? 뭐 네. 화장품도 아끼고 뭐 생활품도 아끼고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반기는 금리가 네. 얕아지고 또 두 번째 이제 화장품하고 건기식 관련주는 이제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인하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이제, 네.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이제 중국 쪽에 이제 모멘텀이 또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되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가를 볼 때는 내가 단기적인 트레이딩이냐 아니냐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구분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내가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 종목인가 아닌가를 보고 장기적으로 갈 종목이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과 트렌드를 보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모멘텀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 지금 올라갈 거냐 나중에 올라갈 거냐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올라가는 게 좋죠. 내가 사고 있는 시점에서 빨리 올라가는 게 좋죠. 네. 근데 그게 안 좋아요. 왜 그럴까요? 네.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져요. 대응이 안 돼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네.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시점에 우리가 주식을 매수해서 시간 T값을 주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인기를 보려고 할 때는 우리가 거래라고 그래요. 거래량을 봐요. 그다음에 이제 배열 자체를 근데 우리가 요요를 보면 지금 배열 자체가 흐르는 추세라 그래요. 빠지는 추세. 그래서 추세가 한번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면 계속 흘러내리는 게 추세라 그래요. 그럼 추세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여기 봐봐요.
여기를 보면 이제 61선이라 그래요. 한번 제가 시커멓게 만들어 볼게요. 이 시커먼 네. 선이 보이시죠? 네. 얘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방향으로 계속 떨어져요. 근데 이거 지금 어때요? 검은 선이 계속 떨어져 있죠? 네. 난 떨어질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 어때요? 이 검은 선이 어떻게 돼요? 슬슬 떨어지는 추세를 멈췄죠. 네. 그죠?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얘를 뭐를 하냐면 이게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추세선이에요. 나는 이제 올라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는 여기 보면 거래라고 그래요. 여기 거래가 이렇게 들어왔죠. 여기 네. 거래가. 그럼 이게 이제 돈이에요. 최근에 이제 돈이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건 뭐냐?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주가가 우상향할 거다라는 예시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되게 좋은 거예요. 네. 다음에는 이제 역배열이라 그래요. 61선 밑에 이제 머리들 있잖아요. 이게 네. 우리가 머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캔들이라 그래요. 이건 심리예요. 이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에너지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날에. 근데 중요한 건 얘 방향. 나는 이제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굳이 여기서 물 타면 안 돼요. 그럼 언제 우리가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갈 때 추가 매수하면 되죠. 네. 나 이제 올라갈 네.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 사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61선이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주식 사지 마세요. 아, 네. 이제 알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다음에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스토리텔링이라 그래요.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 이제 거래가 들어왔고 아까 이제 중국 관계 문화 교류가 시작됐어요. 그럼 한한령 해제되면 중국 수출을 많이 해요. 그런 게 이제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내수 네. 관련주라 그래요. 그래서 내수 쪽 관련주는 4월, 5월, 6월 달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거래가 바짝 들어온 거예요. 근데 또 이 종목은 움직일 때 되게 빨리 움직여요. 엊그제 움직일 때 보면 하루에 몇 프로까지 갔었어요? 뭐 10몇 프로까지 올라갔다 떨어지고 20%요, 하다가 20%. 아, 20%까지. 네. 그러니까 뭐냐면 탄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걱정하지 말고 한번 네. 이 거래가 들어오면 세게 빵 하고 올라가요. 이제 조만간에 올라갈 네.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손해 안 보고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면 돼요. 아, 수익 낼 수 있어요.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건 제자리 찾아가요. 그게 이제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이 주기가 3년 돌아요. 그러니까 고점 만들어서 이제 주기를 만들어주면 이 돌아가는 사이클이 3년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2021년에 고점을 찍고요. 그 다음에 몇 년 빠졌냐 이렇게 봐. 3년 빠졌죠. 네. 여기 뚱뚱 3년 빠졌거든요. 이제 저점이라 그래요. 여기서 이제 빨간불로 해서 슬슬 올라오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위쪽으로 올라갈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못하더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2만 원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쓰면 돼요. 아, 팔지 아유,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때까지 그냥, 네, 그냥 쭉 놀러 가고 여유 있으면 또 사도 돼요. 실적 베이스가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조금씩 늘리면 돼요. 네. 시장이 빠질 때 조금씩 늘리고요. 여기 보면 이제 네. 기관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여기 보면 기관, 그다음에 금융투자 이쪽에서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와요. 개인들이 이제 다 네. 도망가거든요. 지쳐가지고. 이제 네. 지쳤어요. 이제 나 이제 못하겠다 그래갖고 개인들이 다 매도를 치는 걸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잡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물량은 이제 수급도 제대로 된 수급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스몰캡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올해는 좀 끌고 가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꼭 수익 내시기 바라요. 네, 회장님.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매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일진전기 32,000원에 10%예요. 이거 좀 아쉽죠. 네. 뭐 내용들은 좋은데 주가가 못 가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네. 모멘텀도 되게 강하고, 그죠? 네. 근데 왜 내가 사면 떨어질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무슨 마법에 걸린 것도 아니고, 맞죠? 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님이 잘못 산 게 아니라 주식을 잘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잠못 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알면 잘 살겠죠. 그게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추세라 그래요. 추세 해보세요. 추세. 예,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은 제가 볼 때는 좀 뒤로 가요. 우리나라는 미국은 실적이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추세는 인기예요. 인기는 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 오늘 비 왔죠. 밖에 비 오죠. 네. 그럼 우리 부모님이 꼭 그 전날에 이런 얘기를 하세요.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막 몸이 쑤시면 비 와. 이런 얘기 하시지 않으세요? 네. 그러면 진짜 비 와요, 안 와요? 와요. 와, 그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죠? 이 공통된 특징이에요. 인간의 심리, 그다음에 인간의 이제 특징 패턴들이에요. 그게 이제 공통된 특징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이제 예측의 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이제 주식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이런 자리에서는 꼭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더라. 이게 주식 행동학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주식 네. 심리학이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데이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보고 뭐 다는 맞진 않아요. 비도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잣대를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방향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에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는 시그널이 뭐냐? 무릎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막 몸이 쑤시면 비 오더라. 그럼 주가는 이렇게 되면 떨어지더라라는 게 이제 추세 매매라 그래요. 근데 이 추세를 가만히 보세요. 이 검은 선들 봐봐요. 검은 선 이렇게 봐보세요. 어때요? 이 검은 네. 선들이 쭉 올라가다 어때요? 지금 살짝 꺾여 있죠. 네. 여기 보면 네. 그죠? 여기가 쭉 꺾여 있고 여기 이제 네. 캔들이라 그래. 이 움직임 에너지들이 나는 네. 지금 내려갈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네네. 그죠? 왜 내려갈까요? 실적도 좋고 앞으로 이제 이 인프라 투자도 되게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AI의 이제 미국의 배선, 그다음 변압기 교체에 대한 기대감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죠. 네. 가지고 있었죠. 그때 바이든 때 그죠? 근데 네네. 이제 트럼프가 바뀌고 나서 어땠어요? 지금 미국 시장 폭락 나오잖아요. 네. 투자도 걷어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관세 영향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인프라 투자, AI 투자의 전력 생산들이 아마 투자를 했던 투심들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죠. 줄어들죠. 그다음에 이 주가는 지금 여기 5천 원부터 얼마까지 올랐어요? 3만 5천 원. 네. 그럼 현 시점에서 사고 싶을까요? 팔고 싶을까요? 팔고 있. 근데 우리 시청자님 사셨죠? 네. 그러니까 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게 더 네.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더 떨어지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걸 우리가 키워나가야 돼요. 네. 지금 네. 이제 손실이 중요하고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제 앞으로 해야 될 시간들이 더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지금 주식을 함에 있어서 이해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주식을 떨어지는 이유와 올라갈 수 있는 이유 모든 걸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제가 했던 네. 설명들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배우면 돼요. 그래야 이제 네. 주식을 내가 앞으로 이제 10년, 20년 더 함에 있어서 되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제가 이 상담을 하는 이유거든요. 네.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이렇게 설명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제가 이제 고충과 고뇌가 있었을까요? 얼마만큼 이 고통을 겪었을까요? 근데 이 고통을 단 10분도 안 돼서 여러분 이 시청자님에게 비유를 써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은 저한테 보답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손실을 난 거를 우리 시청자님께서 스스로 복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이게 네. 제가 하는 상담의 취지예요. 그게 네. 이제 스터디 상담이에요. 그럼 이게 어디까지 빠드냐라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 올라갈 수 있는 이유보다 떨어질 수 있는 이유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 뭐가요? 네. 잘 팔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들죠. 잘못하면 저 밑으로 많이 빠지겠죠. 가격이 네. 높다는 거는 떨어질 확률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피크 아웃이라 네. 그래요. 주가라는 건 모든 걸 갖다 써요. 이게 6개월, 7개월치를 먼저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좋아졌어요라고 하면 떨어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더 좋은 게 나와야 되거든요. 더 네. 이쪽보다 이게 더 큰 게 나와야 주가가 올라가요. 근데 이게 큰 게 더 나온 게 없다 그러면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더 큰 네. 게 나올 게 없어요. AI 투자들 지금 미국 시장 이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때요? 투심이 약해졌어요. 그러면 인프라 투자가 걷어나겠죠. 그러면 이 종목은 더 떨어져요. 어디까지 떨어지냐? 전저점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가격, 50%의 가격. 최소 못하더라도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요. 2만 원, 25,000원, 요 라인까지 요까지 떨어져요. 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평균적으로 40에서 60%는 무조건 빠져요. 우리나라는. 거의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안에서 반등이라는 게 들어와요. 기술적 반등. 이제 주가라는 거는 네. 여기 보면 한 번 리바운딩이 됐죠. 이렇게 하나, 둘 딱 올라오고 또 밀렸죠. 그죠? 네. 여기가 이제 팔기 위한 메이저들이 끌어올리는 힘이에요. 그래서 살짝 리바운딩이 들어왔다 다시 떨어진다는 거는 이게 밑으로 떨어지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목도 한 번은 이렇게 반등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이렇게 들어왔다 떨어지겠죠. 그죠? 네네. 여기 들어왔다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럼 이게 어디냐? 이 중간값이라 그래요. 여기와 여기에 이 중간값까지 올라와요. 또 여기와 여기에 중간값까지 딱 올라오고 밀리죠. 그러면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오면 그때 꼭 팔아야 돼요. 그게 가격이 어디냐? 28,000원 라인. 28,000원.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팔 수 있고 탈출할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근데 요걸 더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밀릴 수 있어요. 올라왔다가 네. 만약에 밀린다 그러면 하락 파동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동이 3개가 나와요. 그래서 밑으로 쇼트지가 그게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네. 이제 반등이 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반등이 들어오면 매도한다 생각하고 꼭 매도하세요. 알겠죠? 네. 더 사면 안 뭐 하나 돼요.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네네네. 저 공매도 대처거래 내역 있잖아요. 네. 그거 한번 좀, 이게 지금 일진전기가 네. 대처거래 잔고가 93만 주 돼 있더라고요. 네. 네네. 그 정도면 많은 건지.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숏을 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무조건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미국 시장은 커요, 작아요? 되게 그죠. 큰 시장. 우리나라 시장 작아요, 커요? 작죠. 엄청 작아요. 그러면 다른 걸 안 네. 봐요. 가격이 많이 고평가돼 있냐, 저평가돼 있냐. 이걸 논해요. 그러니까 네. 그 공매도라는 거는 숨기는 게 뭐냐면 이 고평가가 됐어, 가격이 많이 올라왔어. 이걸 먼저 봐거든요. 이 회사 네. 앞으로 더 커져, 안 커져. 이건 안 봐요. 그래서 가격이 네.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숏이라는 것들, 숏이라는 공매도를 쳐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업황이 살짝 꺾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고평가됐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숏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우리가 볼 때는 주가가 높냐 안 높냐를 보는 거예요. 바닥에서 네. 몇 프로까지 올라왔냐, 몇 배가 올라왔냐를 먼저 봐야 돼요. 그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5천 원짜리가 3만 5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많이 네. 올라갔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올라가지 않았다고 생각하세요?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제가 이제 4월부터 이제 3월 이제 4월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죠. 그럼 여러 가지 종목 네. 중에 많이 올라간 걸 공매도 칠까요? 많이 떨어진 걸 공매도 칠까요? 많이 올라간 거죠. 이거 많이 올라갔으니까 공매도가 무조건 나와요. 우리나라 시장은 작은 네. 거니까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올라간 종목은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알겠죠? 네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네네.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고점에서 4, 50% 빠진다는 게 평균이 우리가 공매도를 외국인들이 이제 자유자주로 숏롱 포지션을 잡을 때 빠지는 그 프로테이지를 보면 고점에서 고가라고 하는 거는 몇 배 올라갔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떨어지냐의 프로테이지를 통계를 내보면 거기 40에서 60%는 무조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가격이 네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네네. 반등이 들어올 때 얼른 교체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얘기했던 거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MS 오토텍이에요. MS 오틱스 사셨어요? 네, 2,580원에 30%예요. 이거는 사신 이유가 있어요? 이건 어떤 기업인지 알죠? 네, 자동차 부품인데, 네, 이게 지금 회사 설명보다도 네. 이게 좀 관세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관세보다는 이제 이 인기라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인기가 없는 주식이에요. 그다음에 전기차의 부품단들은 제가 이제 방송에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와 네. 자동차 부품은 되게 안 좋다. 자동차 완성타도 안 좋다라고 눈이 많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이런 신규주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4, 5년 네. 뿐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가격을 만드는 과정들이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게 이제 기간 타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결국은 이제 손실을 많이 나요. 이거 신규주가 아니고 이 고점을 찍었을 때 밑으로 밀려는 시간들을 봤을 때 이 종목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제 추세라 그래요. 네. 추세. 여기 보면 네. 아까도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가장 중요한 게 추세라 그래. 추세. 네. 추세라는 건 아까 우리가 시그널을 잡을 때 뭘로 보냐? 60일선을 본다 그랬잖아요. 61선. 예. 네, 그럼 60일선이 어때요? 여기 계속 몇 년 동안?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왜 내려가요? 안 좋기 때문에. 내려갈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뚝 떨어져요. 근데 이 사신 이유는 저점을 잡으시려고 사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기술적 반등을 노리려고? 예. 예, 그렇죠. 얼마까지 노리실 건데요? 지난번 지난번 양봉 이렇게 끝 정도? 그래요? 네. 이게 이제 방법론적으로 보거든요. 이제 매매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저가 매매, 네. 그다음에 축매매, 뭐 고가 매매, 네. 그다음에 신고가 매매, 상따, 하따, 그다음에 제로 매매 막 되게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볼 때 이게 잘 됐어요, 이게 못해요, 이게 아니고요.
나에 네. 잘 맞는 최적화의 그 매매의 그 기법을 만들면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점을 잘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 매매만 하시죠? 네. 예. 이것만 하지 않으세요? 예, 이런 그것만 쪽에서 해요. 예, 그것만 하죠. 그럼 승률이 좋잖아. 네. 차트만 보고 그다음에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그 전에는 몇만 주 있었는데 조금씩 이제 몇십만 주 이렇게 오다 보니까 그렇고 네. 최근에 빠진 거는 뭐 너나 할 거 없이 다 빠진 거니까 그건 또 뭐 그렇게 감안하고 있고 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님 매매 기법을 제가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네, 저는 시청자님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지금 제가 네. 몇 분 동안 한 몇 분, 1, 2분 동안 시청자님의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우리 시청자님 매매 기법은 거래 들어와서 눌림목에 잡는 매매. 그게 네. 이제 저가에 있을 때 그 이제 거래가 들어오고 눌림목이 들어오고 다시 거래가 들어왔을 때 2차에 진입을 들어가서 그 정고점에 매도하는 전략. 이게 매매 맞습니다. 기법 맞죠? 네, 네. 정확해요. 예, 정확하죠. 예, 제가 네. 몇 분 동안 통화도 안 했어도 읽었잖아요. 그죠? 이 네. 매매가 잘못된 거나 이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것만. 잘못된 건 아니니까. 절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위기가 지금 떨어져서 그런 거고. 이거는 상관없고요. 이게 이 매매 기법이 앞으로도 요것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네. 지금 이해하고 있고 내가 제일 잘하는 그 최적화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분이고 매매 기법을 잡는 분이라 앞으로 계속 이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수익이 날 때 탁 팔고 나오면 계속 수익이 날 거예요. 틀린 매매 기법이 아니에요. 근데 다만 시간의 차가 있을 수 있어요. 매수 타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타점을 어떻게 잡냐? 한 번에 다 사질 않아요. 계좌를 두 네. 개로 나눠서 사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계좌를 두 개 나눈 이유가 타점을 정확히 잡을 수 없거든요. 뭐 신의 존재 영역이거든. 타점을 내가 정확히 저점을 잡는다? 거짓말이고요. 정확히 고점을 잡는다? 없어요. 다만 여기가 저점이 될 것이다라는 그 암묵지라 그래요. 이걸 내공이라 그러는데요. 이게 타점에 네. 대해서 그래서 양쪽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계좌를 한쪽으로 집중하지 않고 양쪽으로 둬요. 그래서 타점 매매예요. 이쪽 계좌는 이제 10%를 사고 이쪽 계좌 10% 사고 이렇게 나눠서 사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단가 차이가 나면 이제 손절이 빨리 해요. 비중을 실으면 손절을 못 하거든요. 왜 그러면 네.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10% 손절하고 30% 비중의 손절은 차이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이제 네. 양쪽으로 분산을 했다면 손절하는 크기가 좀 데미지가 빨리 대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죠? 10%라면 네, 네. 30%보다는 야 이거 아쉬워라고 생각하지 않고 빨리 손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 계좌를 두 개로 비중 나눠서 사요. 멘토님. 네. 그러면 네. 저는 이걸 살 때 이제 10%, 네. 10%에서 분할 매수했는데 네, 그것도 그렇게 나쁘지 하지 않아요. 말고 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저점이라는 건 단점과 장점이 있거든요. 네. 이 단점은 뭐냐? 여기서 저점이 깨져버리면 쇼티지가 나와요. 이 안에는 시가총액 1,600억짜리니까 이 개인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메이저가 없어요. 네. 그다음에 또 세력들이 들어와 있어요. 개인 세력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저점이 깨지고 쇼티지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 급락 나와요. 저점을 잡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나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저점 잘 안 잡으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여기서 개인들 투매 나오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쇼티지가 나오면 조금이라도 살짝 빠지면 그러면 개인들 막 투매 나와요. 그러면 시장이 네. 확 빠지거든요. 이게 단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 이제 비중을 분할 매수보다는 나눠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가총액 작은 계좌를 거는.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네네네. 그렇게 이제 비중을 나눠서 트레이딩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게 대형주다라고 했을 때는 한 번에 사도 돼요. 왜 그러면 그 주체가 외국인 기관들이 손익분기점이라고 그래요. 지분율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는 한 번에 사도 돼요. 근데 이제 소형주 이런 것들은 나눠서 하는 게 나아요. 계좌를 나눠서. 외인이나 기관은 어차피 로직이 있고 네, 맞아요. 어느 정도 떨어지면 또 네. 사서 올려놓으니까. 네, 맞아요.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개인들만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네. 쇼트지가 나오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손절이 안 돼요. 못 해요. 비중이 많이 실어놓으면 30% 비중에 쇼트지가 오면 못 팔아요. 근데 나눠서 10% 나눠놨다면 손절을 빨리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적인 이제 컨트롤이라 그래요. 이게 트레이딩을 할 때 이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방법론이죠. 예,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되고요. 이 종목은 3,200원까지 팔 수 있어요. 3,200원 파시면 돼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고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회가 있죠. 오늘 내일 강연회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수원, 내일은 부산으로 가거든요. 많이 걱정이 되실 거예요. 이번 시장 정말 무섭다. 근데 우리가 미국 시장 보면 무섭지만 우리나라 시장 보면 무섭진 않아요. 다만 시세의 변동성이 되게 세요.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조정이란 폭은 기존에 이제 20에서 30% 조정이 마무리가 됐다면 이제는 이제 조정이 들어오면 50% 무조건 빠져요. 코스닥은. 그래서 대형주는 30% 정도. 그다음에 또 이제 급반등이라고 하죠. 급반등의 시세도 되게 빨리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시장 변동성 이기는 심리에 대한 영향들을 제가 강연할 때 많이 풀어드려요. 그러니까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멘탈 코치, 그다음에 예측하는 툴 정말 쉽게 여러분들에게 제 노하우를 안내해 드리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많이 오셔서 장소 잡으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자, 시장이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시장에 이제 그 급락들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이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되죠. 근데 항상 그랬어요. 우리 역사를 보면 위기는 이제 기회의 포지션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최근에 이제 레버러지, 인버스를 많이 보거든요. 지수에 베팅하는 거.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같은 건 트럼프 풋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 결국은 콜이에요.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풋을 많이 외치고 있죠. 근데 결국은 좋은 기회에 콜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좋은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올해는 좀 집중을 하는 게 좋고요. 좀 긴 호흡으로 연말까지 본다면 이렇게 이제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종목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여유로운 투자가 된다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우리나라 시장이 수익을 줄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주식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올해는 꼭 수익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이오테크닉스 매수가는요? 13만 8,500원 20분입니다. 아, 그래요? 이 종목은 사실게 된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그냥 좋다고 그래서 샀거든요. 이거 TV에서 좋다 그랬죠? 아니면 TV 보고 사셨어요? 아니면 추천해서 사셨어요? 아니, 그냥 제가 보고 있다가 내려와서 또 네. 어떤 분이 또 추천하고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중요한 게 있거든요. 이 가격의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업황, 그 다음에 실적, 그 다음에 업종, 뭐 이런 걸 우리가 판단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타점 자체가 좋은 자리냐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주식을 살 때 또 내가 이걸 단기적으로 볼 거냐, 장기적으로 볼 거냐 이걸 우리가 관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이오 테크닉스를 사시게 된 이유는 단기로 보신 거예요, 장기로 보신 거예요? 아니, 좀 오르면 팔았다가 다시 또 사고. 그게 되게 어렵지 않아요? 그죠? 좀 올라가면 팔면 되는데 안 올라가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다 똑같은 심정이에요. 똑같은 마음이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시기까지 기다리는 게 되게 현명한 방법이죠.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걸 좀 아시면 좀 좋을 것 같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냥 무작정 우리가 올라간다는 기대감, 무작정 떨어지니까 두려움 이게 아니라 이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시간을 주면 돼요. 첫 번째, 지금 시장이 다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그럼 이 종목도 빠지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어제 너무 심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심한 건 아니에요. 너무 심하게 빠진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시장은 이제 종목이 빠지기 시작하면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50% 정도 빠져요.
그다음에 이제 어제 반도체 소부장들이 많이 쇼트지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SK 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급락이 나오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도 영향을 좀 받은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이 가격이 지금 내가 산 가격에 많이 높은 가격이야, 많이 낮은 가격이야 판단할 수 있죠.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나쁜 가격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면 좀 더 이 가격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럼 이번에는 좀 추가 매수 해볼까라는 생각은 못 하시죠. 무서워가지고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아마 무섭지 않으세요 지금? 되게 무서우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뭘 보냐면 이 가격은 되게 좋은 가격이에요. 여기 보면 요 자리 하나, 요 자리 둘, 그다음에 요 자리. 근데 오늘 보면 여기서 보면 요 금방 말씀드렸던 자리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똑같은 봉일이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꼬랑지라 그래요. 여기 꼬리라 그러거든요. 여기 꼬리 있어 없어요? 여기 이렇게 꼬리 있죠. 예. 여기도 또 꼬리 있죠. 그죠? 여기 어때요? 여기 보니까 또 꼬리 있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요 자리 오니까 밀렸다고 어때요? 이렇게 또 올라가더라. 그다음에 여기 오니까 또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럼 여기 오면 또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그 올라갈 것 같기도. 맞죠. 올라갈 확률이 있죠. 뭐 다 올라갈 수는 없지만 야, 요 자리는 좀 우리가 올라가는 확률이 있구나 생각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봐봐요. 똑같은 흔적이 한 번 그랬고, 두 번 그랬고, 세 번 그랬어요. 그죠? 그럼 네 번째도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작년 12월에도 이렇게 잡아주고,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를 잡아줄까? 그럼 누가 잡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자리를 누가 사니까 올라간 거잖아요. 왜 사니까 올라가고 사니까 올라가. 그럼 누가 샀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 한번 잘 봐봐요. 이거 봐봐요. 누가 사요? 연기금들이 계속 사잖아요. 아, 예, 그죠. 여기 봐봐요. 여기 또 금융투자 사고 또 기관도 사고 다 사요 안 사요? 사요. 근데 개인들은 어떻게 도망가죠? 무서우니까. 개인들만 팔아요 여기. 그러면 개인들이 팔고 개인들은 이제 무서운 거죠. 시장 빠지니까 이제 분석을 않고 가격만 떨어지는 거 파는 거예요. 그 물량을 누가 잡냐 여기 봐봐요. 외국인, 기관, 연기금. 연기금 계속 들어줘요. 그러면 이 자결이 오면 연기금 기관 메이저들이 사는구나. 그래서 금요일도 밀리다가 꼬랑지를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러면 요 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매수존이라고 매수. 여기서는 매수할 수 있는 존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한 것은 여기 시가총액을 본 거예요. 이게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오 테크닉은 실적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외국인 기관들이 지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분율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손해인 손익분기점이 나와요. 그 녹인 구간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밀리잖아요. 그러면 걔들이 살 수밖에 없어요. 손해 안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로직이 돌아가요. 이게 프로그램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추가 매수해서 시간을 주면 올라가요. 어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여기 16,000원을 또 판다 생각하면 돼요. 왜? 여기에 올라오면 또 떨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오면 그쵸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또 여기까지 오늘 떨어지고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면 또 이렇게 또 떨어지니까 어때요? 또 올라가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또 올라가면 여기에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업황이 중요해요.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야 움직여요. 그다음에 시장이 레벨업이 돼야 올라가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하거나 지금 바닥을 잡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요. 그런 맥락이에요. 그러면 지금 가격은 여기서 좀 우리가 좀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 밑에서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생각도 해봐야죠, 그죠? 마장처럼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죠? 무서운 사람은 도망갈 거예요. 무서우니까 하루에 8% 빠졌어요. 그럼 내일 10% 올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여유를 가져야 돼요. 오늘 8% 떨어졌으면 내일 10% 올라가면 2% 수익이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 도망갈 필요 없어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많이 산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굳이 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가를 끌어올리겠지. 메이저들이 올리겠지. 왜? 이 종목은 덩어리가 있는 거고 실적이 있고 반도체는 앞으로 중국 영향을 줄 거야. 근데 지금 관세 영향 때문에 조정이 들어와.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면 돼요. 어차피 시간 되면 올라가요, 이 종목은. 16만에 팔까요? 그때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네. 그때 팔면 돼요. 떨어진다고 겁먹지 말고요.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죠. 아까도 보니까 누가 사냐 이렇게 떨어지는데 외국인 기관들, 연기금들이 막 사잖아요. 그건 싸니까 산 거예요. 여기서는 사놓고 기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구나. 업황이 회복될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쉽죠? 예. 이제 안정화 되셨어요? 좀 안정이 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흔들리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늘 비 오잖아요. 내일 햇빛 져요. 그러니까 비 올 때는 비 오게끔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햇빛이 와요. 또 따뜻해져요. 또 햇빛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 추워져요. 그럼 또 추운 또 지나가면 또 따뜻한 봄날이 와요. 똑같아요, 주식도.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은 무조건 업이에요. 조정은 있을 수 있지만 계속 무상향이에요. 그러니까 그 잔바람이 흔들리지 말고 이런 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겨내는 그런 나만의 노하우를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힘내시고요.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느 종목이세요? 크래프트요. 크래프튼 사셨어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36만 4천 원에 30%입니다. 잘 사셨는데. 예, 이제 어떤 게 걱정되세요? 저는 목표가를 올 연말까지 봐서 한 50만 원을 보는데. 너무 정도 봐야 되네. 높게 잡으셨어요. 그렇게 잡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예? 그렇게 높게 잡으면 안 돼요, 높게. 한 30% 조금 넘는데 30%. 이제 50만 원이죠. 지금 37만 원, 50만 원 잡으면 앞으로 일어날 변수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요? 새로 3월 28일 발표한 인종이야. 그것도 네, 많이 저거 되고. 네, 맞아요. 순위가 1위여서. 작년도 영업 실적 순위 기본게 한 42% 났던데.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024년대 또 많이 증가했고 네. 앞으로도 증가할 거고 보니까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보다는요. 이 예. 중국의 기대감 때문에 이제 엔터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여요. 게임, 네. 그다음에 음악, 영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관세 영향을 잘 덜 받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문화교류 관계가 지금 트고 있고 있거든요. 한한령 해지에 대한 이런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크래프트는 우리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런 기대감 같이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 재료들이 이제 중국의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예요. 판호 개방에 영향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요일 날 이 관세 영향이 덜 받은 이런 업종들 많이 갔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들이 되게 많이 이런 변수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 뭐 시장 전 세계적으로 폭락이 나오고, 그죠? 예. 그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빠지면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시장이 올라가면 다시 올라갔던 종목이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으면 좋은 것만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선생님 다 좋은 것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목표가가 높게 잡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그려서 좋은 것만 찾으려고 나쁜 거 보이지 않아요. 이게 이제 인간의 심리거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런 게 이제 나쁜 것도 있는 게 이제 시장 변수잖아요.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시장이 안 좋거나 업종이 쇠퇴되면 그다음에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리사이클이 돌았을 때 이 종목은 떨어지게 돼요. 왜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조그만 시장이라 많이 올라가면 공매도 들어와요. 외국인들의 공매도 들어오고 이 펀드메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가격이 얼마만큼 올라갔냐 이 가격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가격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있냐 올라갔냐 떨어졌냐라는 걸 평가해서 외국인 기관들은 공매도를 쳐요. 그게 이제 14원부터 우리가 앞으로 올라간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서부터 올라간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맞죠? 밑에서 14원에서 지금 37만 원 올라왔어요.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최고 갔을 때는 58만 원도 갔던데요. 네.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여기서 그만해야겠다. 제 의견은 40만 원 넘어가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선생님 한번 쫙 끌고 한번 가보세요. 저는 40만 원 정도 올라오면 매도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LG 에너지 솔루션요. 가격이 얕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36만 원에 20% 추가 매수하면 안 돼? 헬라 그러거든요. 하세요. 배터리 다 안 좋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업황 자체가 안 좋아. 근데 이제 업황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펀드멘탈만 가지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센티도 그거 같이 봐야 돼요. 두 개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업황이 안 좋다는 거는 여러 가지 이제 업종의
리스크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반영이 됐냐 안 반영이 됐냐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는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어요. 더 이상 나쁠 게 있나요? 그래서 지금 최저가 같아가지고 좀 네. 추가 매수 좀 하려고 그러고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가격 밴드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싸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야, 지금 이렇게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더 떨어질 거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을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러면 금요일에 네, 폭락 나왔을 때 여기 보면 꼬랑지가 이렇게 달고 올라왔잖아요.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봐봐요. 여기 이렇게 쫙 장대 양봉 나왔죠? 요게. 예, 예. 근데 시장이 다 빠졌는데 얘는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요? 먼저 빠졌기 때문에. 먼저 빠졌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이제 추가 매수 월요일 화요일 날 정도 음봉이 나오면 추가 매수에 하셔서 36만 원에 매도 치고 나오면 돼요. 요 안에서만 예, 요 안에서만 짧게 치고 나오는 거예요. 또 떨어지면 또 요 구간에 사가지고 또 올라오면 팔면 돼요. 그래서 막 예전처럼 막 그 영광을 누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배터리가 트럼프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종목을 바라보는 시점은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 그래요. 저가 매수에 들어와서 이제 단기 반등, 데스켓 바운스라 그래요. 많이 빠졌기 때문에 펑 올라오는 거. 그걸 노려서 우리가 트레이딩하면 계속 이 전략을 쓰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사면 돼요. 제일 많이 빠졌을 때 사가지고 한 번, 두 번 빵빵 올라오면 팔면 돼요. 탄력이 좋잖아요. 하루에 4%씩 올라오잖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거는 막 8%, 9%씩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점을 잘 잡으면 그 단기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네. 그래서 살짝 빠지면 더 사서 36만 원 팔고 딱 나오면 돼요. 알겠죠? 아니 요거 만약에 네. 뭐지? 네.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에코프로 BM으로 바꿔달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바꿔 타지 마요. 이게 더 이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에코프로 BM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게 호가 물량이라 그래요. 걔들이 이제 이 밑에 있는 호가가 얕아서 올라갈 때도 빨리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도 빨리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거 있잖아요. 조금 더 우리가 시간을 주고 좀 트레이딩의 스피드를 좀 요하지 않는 종목이 훨씬 더 좋아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내가 계속 막 들여다보고 트레이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탄력이 좋은 거, 에코프로나 BM 같은 게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쪽 들어가서 트레이딩하면 되는데 시청자님께서는 이런 종목을 좀 사서 조금 이제 좀 많이 사서 이제 시간이 주셔서 그냥 러프하게 팔 수 있는 그런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좀 물량을 늘려서 좀 안정적인 대형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수 가격 36만 원이면 매도해가지고 빠져나가라 이거죠? 네, 추가를 더 하셔서 36만 원을 1차 목표가 잡고 그 다음에 매도를 치고 또 빠지잖아요? 그럼 또 밑에서 사는 거예요. 33만 원 밑에 또 내려오잖아요. 또 사서 또 36만 원 팔면 돼요. 이게 이제 계속 박스권 매매예요. 저점 갔다 올라오면 팔고 저점 갔다 올라오면 팔고 요거를 계속 하면 돼요. 이 종목만 가지고. 올해는 이 종목만 가지고 하세요. 다른 거 사지 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꼭 수익을 내서 나오는 전략. 다른 거 사지 마세요. 알겠죠? 네, 다른 거 사면 손해 많이 보니까 이 종목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밴드라 그래요. 36만 원 매도, 33만 원 매수, 36만 원 매도, 33만 원 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일부가 끝났네요. 스터디 상담 이렇게 조금 제가 이제 교육적인 차원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목 상담에 많은 교육을 넣어드리니까요. 2부에도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이제 종목 상담을 할 거니까요. 스터디 상담이라 생각하시고요. 10분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